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2페이지고요. 상해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라고 해서 뭐 딱히 다른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상해 일당, 뭐 질병 일당 이런 거는 똑같은데, 뭐 말 그대로 일당은 그냥 입원을 했을 때 주는 거. 그러면은 중환자실 입원 일당은 어떨 때 주는 거겠어요? 중환자실 입원했을 때 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중환자실이 뭐냐? 조금 말 그대로 증세가 위급한 사람이라거나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 건데, 그냥 나중에 서류 받아보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중환자실 뭐 며칠을 입원을 했니, 뭐 며칠을 썼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서 113페이지. 여기 보면은 이제 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라고 되어 있어요. 예. 뭐 이것도 그냥 일반 실손의료비나 뭐 통원의료 신계약의료비나 뭐 똑같습니다. 뭐 당연히 뭐 고의 사고는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피보험료에 임신 출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따로 안 되는 거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종합 입원일당 11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말 그대로 종합 입원일당, 그냥 질병도 되고 상해도 되고 섞인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넘겨서 115페이지 보면은 이제 뭐 중환자실 규정 나와 있는데, 이거 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116페이지 간병비가 이제 들려옵니다. 간병비가 뭐냐? 이제 이번 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하루하루 입원했을 때마다 제가 숙박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하루에 뭐 3만 원짜리인데 일주일 입원했으면 뭐 21만 원 주면 되고 그런 식인 건데, 근데 요 간병비는 살짝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약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살짝 보기는 봤지만 질병 입원일당 바로 하고 뭐 4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근데 그런 거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이것도 뭐 4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긴 한데,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동일한 질병이나 상해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료 합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판사한 거 180일이 떨어져 있지 않고 쭉 이어지는 입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계속 플러스 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에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 어, 그거죠. 사이사이 180일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거랑 저거랑은 별개로 처리하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지침이라고 상품별 보상 기준을 한번 보죠. 요거는 조금 봐야 되는 게, 제가 뭐 누구나 만족 뭐 이런 거 다 옛날 거라서 다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아직 없어진 건 아니지만 곧 없어질 예정이고, 그런데 저기 밑에 있는 슈퍼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게 그냥 일반적으로 신계약이에요. 슈퍼보험 이게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삼성한테 엮여서. 그래서 어, 거의 비슷한데 한번 보도록 하죠. 맨 처음부터 보면은 뭐 4일에서 13일, 14일에서 29일, 30일에서 89일, 90일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4일에서 13일, 14일에서 30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맨 위에 거는 굳이 보실 필요 없고, 그 두 번째 거 4일에서 13일, 요 14일에서 30일 요거부터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정액담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질병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10일을 입원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두 번째 상품 누구나 만족 2의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10만 원을 주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보면은 4일에서 13일까지는 10만이라는 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4일을 입원을 하든 13일을 입원을 하든 그냥 딱 10만 원 딱 주면 돼. 조금씩 딱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입원을 할 수도 있죠. 13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2주, 한 달 동안 입원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만약에 30일을 입원을 했어.
그러면은 20만 원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2달 동안 입원을 했다. 60일을 입원을 했다. 그럼 50만 원을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90일을 입원을 했어요. 이 상품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은 10만 원 플러스 20만 원 플러스 50만 원을 줘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아니고 그냥 50만 원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가 13일을 입원을 했어. 그래서 10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후에 똑같은 질병으로 또 한 열흘 입원을 했어. 그럼 총 누적일 수가 어떻게 되죠? 20일을 입원을 한 셈이죠. 근데 14일에서 30일 사이에는 20만 원을 주기로 되어 있어. 근데 앞에서 내가 10만 원을 받아가 버렸어. 그럼 나는 얼마 주면 돼요, 이번에? 10만 원만 주면 됩니다. 10만 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배당 삼성 의료보험 보면은 이것도 그냥 일자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 거지. 보는 방식은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삼성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슈퍼보험 여기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희한하게 금액이 아니고 퍼센트로 되어 있죠. 퍼센트로. 다른 것들은 다 금액이라서 그냥 그 해당 날짜에 하는 것만큼 입원을 하면 그 요 금액을 적힌 금액을 지급을 하면 돼. 그러니까 뭐 삼성의료보험 4 같은 경우에 뭐 만약에 120일을 입원했다. 한 100만 원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슈퍼보험만 보시면은 금액으로 적혀 있는 게 아니고 퍼센트로 적혀 있죠. 근데 이게 왜 퍼센트로 적혀 있냐면은 이게 사람마다 일단은 가입 금액이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는 10,000원짜리 가입을 했을 수도 있고, 누구는 뭐 5만짜리 가입을 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 이 간병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안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만, 어, 요 슈퍼보험에 대해서만 이 간병비를 보통 구자라고 합니다. 한 구자, 두 구자, 세 구자, 네 구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 구자를 가입을 한 사람은 보통 그냥 거기 금액이 찍혀 있는 대로 지급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100만 원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냥 100만 원 주면 되나요? 두 구자를 가입한 사람은 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세 구자를 가입한 사람은 300만 원이라고 돼요. 그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기준은 61일에서 90일 사이에 100%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일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구자를 가입을 한 사람이다 하면은 기준은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구자가 기준이면 200만 원이 되겠죠. 세 구자면 300만 원이고. 자, 일단은 한 구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61일에서 90일까지 입원을 하면은 그 사이 뭐 내가 뭐 한 75일 이 정도로 입원을 했다. 그럼 그냥 100만 원 주면 되는 거야. 근데 31일에서 60일은 50%라고 되어 있죠. 그럼 내가 한 50일을 입원했어. 그럼 나 얼마 주면 되겠어요? 그렇지, 50만 원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두 구자를 가입한 사람이야. 그런데 50일을 입원했어. 그럼 나 얼마 주면 돼요? 100만 원. 그렇죠, 100만 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91일에서 120일을, 그러니까 내가 100일을 입원을 했어. 그럼 나 얼마 주면 돼요? 그렇지. 한 구자 기준으로 200만 원. 그리고 121일 이상을 입원을 했을 때는 300만 원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구자에 따라서 여기 300%라고 하니까 300만 원이겠죠? 그럼 두 구자를 가입했으면 얼마를 주면 돼? 121일 이상 입원했으면? 그렇지. 600만 원 주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2, 곱하기 3 하시면 될 겁니다. 그냥 가입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나중에 전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100 찍혀 있는 경우도 있고, 200 찍혀 있는 경우도 있고, 300 찍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준은 100입니다. 기준은 100인데, 만약에 전산 딱 봤는데, 300이 찍혀 있어. 그러면 이 사람 몇 구자 가입한 거예요? 세 구자 가입한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맨 처음에 한 구자를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50일을 입원을 했어요. 얼마 받으면 돼? 50만 원 줬어. 그리고 내가 한 달 있다가 또 50일을 입원했어. 총 누적이 100일이 됐어. 그럼 나 얼마 받으면 됩니까? 그렇지, 150을 받아야지. 150을 받아야 돼. 왜냐? 100일째 입원했을 땐 200%를 받아야 되는데, 앞에서 50만 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150만 원을 받아야 돼.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뭐 한 번씩 보시고 근데 이게 슈퍼보험 기준으로 좀 알고 계시면은 좋습니다. 이게 청구가 제일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넘기면 이제 가정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118페이지를 보시면은 요거는 아직도 자주 청구가 되고 있어요. 상해 질병 장기 입원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 앞에 봤던 간병비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요거는 31일 이상 그러니까 31일째가 딱 됐을 때 해당되는 금액을 딱 주고 그냥 땡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뭐 31일에서 60일, 뭐 61일에서 90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요 장기 입원 비용이라고 하는 담보는 그냥 딱 31일째 딱 됐어. 딱 한 번 주고 끝내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뭐 뇌출혈이 시게 와가지고 내가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서 못 일어나. 그래서 뭐 1년 내내 입원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365일 내내 입원하면은 당연히 31일 이상 입원한 거죠. 그럼 31일 이상 해당되니까 딱 그거에 대한 금액만 주고 딱 치면 됩니다. 아주 깔끔한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식물인간처럼 계속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늘 입원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한 번 주고 딱 치우면 되기는 되는데 자 우리가 서로 180일이 떨어져 있으면은 어떻게 간주를 한다고 했죠?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를 31일째 딱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80일이 경과를 했어. 그리고 또 31일이 됐어. 그러면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러니까 180일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거랑 어떻게 봐요? 생활병으로 보지. 자, 그러면은 31일 이상 있을 때 장기 입원비를 내가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입원을 해서 1월 31일까지 입원하는 유담보를 내가 받을 수가 있지. 그리고 2월 1일부터 이제 180일이 주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 들어가고 8월 1일이 다시 됐어. 그리고 8월 31일까지도 그때까지도 계속 입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또 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자, 한 장 넘겼어. 이거는 세금 유지비가 생활 유지비가 아니고 단기 입원 비용 받잖아요. 118페이지. 119페이지 생활 유지비라고 있는데 이거 뭐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줘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리고 생활 안정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안 보셔도 됩니다. 자녀 보험을 내가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일단 있는 거니까 제가 할게요. 원래 자녀 보험, 자녀 담보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음, 저는 그러면은 뭐 있는 거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자녀보험 일당이라고 있어요. 자녀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애기들 보험, 애기들 보험. 태아보험이라거나 영유아보험. 자녀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성인이 가입하는 것과 자녀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장 기준이라는 것과 가입할 수 있는 담보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21페이지 우선 저체중아 입원 일당이라고 있어요. 저체중아 입원 일당. 요거는 괄호하고 3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언제 때부터 줄 수 있다? 3일째부터 줄 수 있다. 하루, 이틀은 빼야 된다. 공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미수가, 그러니까
저체중아 이번 일당이니까 말 그대로 애가 평소에 나올 때부터 조금 작게 나왔다 이 소리겠죠. 출생 시 2.5kg, 2.5kg.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아기를 출산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한 3, 4kg대로 나오죠, 일반적으로. 3, 4kg대로 나오는데 이게 2.5kg 정도까지도 뭐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2.5kg도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 아, 얘는 미숙아 상태로 출산이 됐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 미숙아 상태로 출산이 될 것. 그러니까 2.5kg 이하로 출산이 될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인큐베이터를 이용을 해야 돼요. 당연히 미숙아면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성장이 덜 끝난 채로 출산이 됐다는 얘기니까 마저 성장을 시켜야지. 그런데 밖에서 성장을 시키기에는 좀 위험이 너무 커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 인큐베이터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몸이 클 때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2.5kg 이하, 두 번째 인큐베이터를 사용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3일 이상 써야 된다. 아, 그리고 뭐 첫날 만날 주는 게 아니고 60일까지 줄 수 있다. 한도는 보통은 180일인데 자녀 담보가 정말 이래가지고 좀 봐야 될 게 많아요. 검토해야 될 게. 근데 근데 음, 저는 이거 태어나가지고 아, 체중이 좀 그렇지. 태어나기 전에 그렇죠. 태어나기 전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가입 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 그리고 가입 시 임산부가 임신 23주 이상, 그러니까 23주가 넘어가면 이 담보 자체가 가입이 안 돼요, 애초에.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임신 기간이 280일 정도죠. 저는 280일 줬는데 20주라고 하면은 절반 정도잖아요. 한 140일 조금 넘나? 한 150, 160일 정도 되겠네요. 23주라고 한다면. 그래서 280일이 보통 임신 기간인데, 솔직히 앞에 한두 달은 거의 모른다고 들었어요. 알 수가 없다고 들었어. 그리고 보통 한 두 달 정도 됐을 때부터 뭔가 좀 몸에 변화가 생겨서 인지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뭐 저는 당연히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들었는데, 23주가 넘어가면은 이제 내가 임신을 했던 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고, 이제 그 23주가 넘어가면은 이제 이 애가 뭐 정상적으로 나올지 아니면 조금 약간 이상이 있는 상태로 나올지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사 같은 게 있대. 뭐 다운 증후군 검사라거나 뭐 어쨌든 이런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대요.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고.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가입을 하는 거지. 어떻게 될지 알고 가입을 하면은 그건 보험이 아니죠. 보험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23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전에는 검사를 할 수가 없어. 알 수도 없고. 근데 23주가 넘어가면은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23주 이상 돼서 이거를 가입을 시키려면은 내가 이미 이 애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가입을 할 수가 없죠. 이거를 반대로 그냥 내가 암에 걸린 걸 알고 있어 이미. 근데 내가 암 진단비가 없어가지고 암 진단비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3주 이상에 대해서는 가입을 할 수가 없다. 그 전에 가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주산기 질환 신생아 입원 일당이라고 있어요. 주산기 질환 신생아 입원 일당. 요거는 또 보면 4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위에 거는 3일 이상이었는데 요거는 4일 이상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60일 한도였는데 이건 또 120일 한도예요. 이래서 좀 자녀 담보가 많이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약간의 정한 출생 전후기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주산기 질환이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어, 그 출생을 했을 때, 딱 아기를 낳았을 때, 이 애가 멀쩡한 상태로 태어나면 정말 다행인 거예요. 보통 아기들은 면역력이 워낙 떨어지고 몸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각종 질환에 걸린 상태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어, 뭐가 있겠노? 좀 그나마 뭐 아기들은 심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방중격혈성이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딱 출생을 했을 때, 이제 전후로 일주일 동안, 어, 그런 질환이 만약에 발견을 딱 됐을 경우에 요 담보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미수가 또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 그런 식으로 약관에 정한 출생 전후기 질병, 이건 약관을 봐야 돼요. 저도 다 알지는 못해서 그런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3일까지만 입원을 하고 만약에 퇴원을 했다거나 병실을 나왔다거나 한다면은 이건 또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첫 번째, 약관에 정한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야 된다. 두 번째, 4일 이상 써야 된다. 이런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체중아 입원 일당이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선천 이상 입원 일당이라고 있어요. 이건 또 하루야. 이건 또 첫날부터 줘. 이거 주산기 질환이랑 또 선천 이상 입원 일당이랑 다릅니다. 선천 이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이 질환을 타고났다는 거야. 아, 선천 이상. 그러니까 뭐 보통은 뭐 저도 아기를 안 낳았지만 아기를 낳으면은 확인을 하는 게 손가락 발가락 다 있는지 보통 뭐 본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런 경우가 있대요. 손가락이 뭐 6개로 태어나 각이증이라거나 아니면 손가락이 붙어서 태어나는 경우 그런 경우. 이런 게 이제 이런 거는 선천성 질환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천 이상 입원 일당은 그런 경우에 줄 수 있다. 선천적으로 이상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 입원을 했을 때. 아, 요거는 하루입니다. 하루. 첫날부터 줘요. 뭐 3일 이상, 4일 이상 첫날부터 주고 또 한도는 120일 한도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안 짚고 넘어갔는데 위에 보면은 그 당구장 표시 보면은 주상기 질환에서 요거는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만 구성이 가능한 건데 선천 이상이 일단은 출생으로부터 5년까지 돼요. 그래서 다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 좀 다르죠. 일단 같은 게. 그래서 이 좀 자주 보면 좀 지랄 맞다. 검토를 해야 될 게 엄청 많다. 그리고 밑에 이제 엄마 임신 출산 질환 입원 일당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기가 아니고 이제 엄마 거. 아, 지금까지 봤던 세 개는 아기에 대한 거고 밑에 요 엄마 임신 출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엄마 거예요, 엄마 거. 그러니까 임산부 이것도 4일 이상이죠. 그래서 뭐 임신 출산 관련 질환 같은 게 뭐 임신 중독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임신 당뇨증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정신 및 행동 장애 입원비, 소아 청소년기 정신 및 행동 장애 입원비 이거는 예, 뭐 이런 게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의 청구가 된 적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맨 밑에 이제 두 개, 자녀 10대 질병 입원 일당, 환경성 질환 입원 일당 이런 게 요거 두 개는 굉장히 좀 청구가 자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10대 질병을 다 알지는 당연히 못하기 때문에 저희 제자리 가면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10대 질병이 뭐가 해당되는지, 환경성 질환 담보가 뭐가 해당이 되는지를 붙여놨어요. 많아서 다 알지를 못해.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있다. 보통 태아보험, 자녀보험 가입하면 이것도 거의 일반적으로 가입을 하는 편이에요. 거의 대부분. 진짜 거의 대부분 있어. 뭐 10대 질병, 환경성 질환 이런 게 뭐가 있냐면은 애들 좀 잘 걸리는 거 10대 질환. 뭐 당연히 뭐, 뭐 비염, 뭐 애기들 폐렴 이런 거 엄청 자주 걸리죠. 그런 것들. 환경성 질환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들어가요. 비염, 폐렴, 기관지염 이런 것들. 그래서 위에 거 4개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어, 정신 및 행동, 뭐 이거는 굳이 이런 게 있다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위에 거 4개는 조금 숙지를 하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2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일 청구가 많이 된다. 위에 거보다 더 청구가 많이 되는데,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교육을 마치고 밖에 나오면은 그런 이 모니터 이런 데 막 붙여놓으라고 자료를 줄 거예요. 뭐 지나가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모니터가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덕지덕지를 막 붙어 있을 거야. 다 이런 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시험 문제 내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거 헷갈리기 좋거든. 저체중아 입원 일단 꼭 바로 하고 4일 이상 이따 식으로 적어서 문제 내기 좋겠죠.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 4대 중증 질병 입원 일당이라고 있는데
어, 이거는 뭐 그냥 하고만 갈게요. 뭐 굳이 막 되게 노력해서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질환, 심질환, 간 췌장질환 및 폐질환, 그러니까 뇌심간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말 그대로 4대 중증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뇌, 심, 간, 폐 이쪽에서 뭐 만약에 질환이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냥 일반 단순한 뭐 기관지염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뇌 쪽에 뭔가 이상이 생겼대. 심장 쪽에 이상이 생겼대. 이거랑 나 그냥 감기로 입원했어. 장염으로 입원했어. 이거랑은 완전 그 무게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4대 중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대 중증 질병 입원했다. 여기에 뇌, 심, 간, 폐 여기에 해당되는 질환을 가지고 입원을 했을 경우에 줄 수 있는 일당이다. 이렇게 한 페이지 넘겨서 이제 5대 특정 질병 입원 일당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정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기는데 뭐가 뭐 신계약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질병 입원 일당이 다였어요. 간병비 있거나 아니면 장기 입원 일당이라거나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요즘 나온 상품에 이런 식으로 숫자로 정말 장난질이 많이 났어요. 뭐 2대, 4대 이런 식으로 뭐 5대, 뭐 17대 지랄 해놨는데 뭐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뇌신간폐가 4대 중증이었잖아요. 요거는 위 12지장 계양, 결핵, 신부전, 갑상선 질환 및 녹내장의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했을 경우에 주는 담보입니다. 이것도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124페이지 이제 암 입원 급여금, 암 소득 급여금이라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암 일당 쪽을 볼 건데 요거 암 입원 급여금, 암 소득 급여금 이 억수로 옛날에 나온 거거든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없지 싶다. 내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없는데 혹시 좀 옛날 건데 말 그대로 암일상이에요. 그냥 말이 암 입원 급여금인지 아는 내용을 보면은 암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3일 초과 일당 하위 금액 지급. 암일당이에요. 암일당. 그래서 암일당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점이 거의 대부분 4일째부터 줍니다. 그러니까 4일 이상이라는 소리죠. 거의 대부분 그래요. 뭐 첫날부터 준 것도 있긴 있는데 암일당 같은 경우에는 4일 이상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 그리고 암일당 한도가 180일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120일. 질병 일당이랑 조금 다르죠. 그리고 암 직접 치료 일당이라고 있는데 뭐 이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근데 요거는 특이점이 180일짜리가 그러니까 암 일당 같은 경우에는 90일짜리도 있고 120일짜리도 있고 180일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봐야 알 수 있다. 자, 한 페이지 넘겼어. 여기 보면 이제 뭐 암 입원급여금, 암 소득보상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어, 그냥 이거를 다 보지는 마시고요. 그냥 암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4일 이상인 것과 120일 한도인 것이 보통 묶여 있고요. 하루 첫날 때부터 주는 거랑 180일 한도 이게 보통은 세트예요. 근데 100%라고 내가 얘기는 못하겠다.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총 네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90일짜리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옛날 이야기라 1998년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의 청구될 일이 없고 그래서 암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첫날부터 주냐, 4일째부터 주냐, 그리고 120일 한도냐, 180일 한도냐, 조금만 조금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어, 뭐 이게 이제 암일 입원 일당 관련 손사 기준 한번 볼게요. 126페이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암 걸린 분들은 거의 다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물론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으로 가게 돼요. 암에 걸리면은 암 치료를 하러. 그런데 한 번씩 항암 치료를 받으러 이제 큰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대학병원에. 뭐 서울대학교 병원, 연세대학교 병원, 경대병원, 영대병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큰 병원에는 내내 있을 수는 있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암 걸리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뭐 만약에 한 달 있다고 치면은 한 달 중에 한 3일 정도는 큰 병원에 와서 항암 치료를 받고 다시 요양병원으로 가고 다시 한 그 요양병원에 쭉 있다가 또 큰 병원에 와서 항암 치료를 받고 이런 식으로 보통 루틴이 돌아가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요양병원에서 있는 경우에도 암 입원 일당을 인정을 하냐 마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는 항암 치료 같은 직접적인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보통은 그냥, 그냥 주사 맞고, 항암 주사를 맞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영양제 같은 거 맞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좀 말 그대로 요양병원 자체가 요양을 하기 위해서 가는 병원이잖아요. 회복의 목적, 이 치료의 목적이 아닌 병원이다 보니까, 요양병원에서는 항암 치료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큰 병원에 가야 할 수 있어요. 국립암센터를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에 있을 때는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데 암 환자라는 이유로 암 입원료당을 줄 수 있냐 없냐로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약관에 보면은 암 입원료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을 한 경우 일당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양병원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하질 않았잖아. 암제를 맞는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암 입원 일당 관련 수사 기준이 2016년 4월 25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은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이 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라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론만 말하면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거는 암 입원 일당을 주지를 않는다가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한 달 동안 요양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3일은 큰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았어. 그럼 요 3일치만 인정해 주겠다 이 소리예요. 나머지 27일치는 아니다. 아, 그래서 질병 일당 같은 경우에는 30일을 다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암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요 3일치만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 맨 밑에 보면은 암의 직접 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항암 치료 이후에 항암 치료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머리도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호스피스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비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아, 예외가 하나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예외가 있는데 그 박스 매니에 보면은 요양병원의 입원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불인정함. 이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고 이제 예외가 있는데 다만 4기 이상의 말기암의 경우는 인정합니다. 4기 말기암 그러니까 암은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1, 2, 3기는 말기라고 안 치고 4기만 말기로 치는데 요 경우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또 인정해 주겠다는 소리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4기가 되면은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보통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4기에서도 치료가 되는 기적적인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4기 말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양병원도 인정을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거 외에는 뭐 전혀 뭐 인정이 되진 않아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박스 세 번째 수술 후 후유증 치료를 한번 보죠. 한 중간쯤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따라서 항암 방사선 치료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회복기를 위하여 추가적인 입원 치료를 행하는 경우 암 입원 일당 불인정한다. 아, 불인정해요. 근데 다만 수술 치료 후 원상 회복을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
N은 통상의 회복 기간을 감안해 최대 2주 한도로 측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암 수술을 하고 2주 정도까지는 암 입원 일당을 인정을 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거의 암 직접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입원에 대해서는 암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상이 안 돼. 그런데 조건이 두 개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기일 것, 두 번째로는 수술이 2주까지. 이 정도까지는 암 입원 일단은 인정을 하고, 우리 2주가 아니고 3주다, 3주. 왜 2주라고 돼 있지? 3주로 알고 있는데? 여기 3주로 외우는데요. 네, 이건 3주일 거예요. 2주가 아닌데? 왜 3주라고 돼 있지? 왜 3주예요, 3주 이거는. 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책이. 그래서 2주가 아니고 3주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128페이지는 똑같은 내용일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129페이지 보면 도표가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표로되어 있는 게 글 쭉 적어 놓은 것보다는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31페이지, 이제 암통원 급여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냐? 통원 일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통원 일당. 입원 일당은 지금까지 봤잖아요. 근데 통원도 일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예요. 통원 일당이라는 게 우리 쪽에서는 이거 말고는 없어. 암통원 급여금. 그러니까 암으로 인정이 되고 암 치료하러 이제 통원으로 할 수 있잖아요. 늘 입원만 아닐 수도 있고 일상생활 내가 암 진단을 받았지만 일상생활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